이제 2차 방정식에서 이제 근의 이론이라고 하거든. 2차 방정식의 근의 이론. 그러니까 2차 부등식 단원을 배우고 있는데 갑자기 2차 방정식의 실근에 대한 거, 뭐 분리, 뭐 이렇게 나와 있거든. 이게 무슨 말이냐면 2차 방정식에 대한 근의 이론이 총 3가지가 있어. 근의 이론. 첫 번째가 뭐가 있냐면 근의 판별. 두 번째가 뭐가 있냐면 근의 부호. 이거 되게 중요하니까 잘 들어야 돼. 이거 진짜 어려운 내용이야. 세 번째가 근의 분리.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이 3가지가 2차 방정식의 근의 이론이거든. 첫 번째 근의 판별이라는 건, 너 일어나. 근의 판별이라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니네가 알고 있는 그 판별이 뭐야? 판별식. 그치? 판별식. 그게 실근에 갔는지 허근에 갔는지 물어보는 걸 근의 판별이라 그래. 언제 실근에 갔고 언제 허근에 가죠? 판별 뒤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실근, 작으면 허근. 그렇게 된다. 그 내용이에요. 그 내용. 그래서 실근은 갔냐 허근은 갔냐 물어보고. 그럼 근의 부호라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이 부호가, 이 근이 양수인 근인지 음수인 근인지 물어보는 거야. 그걸 우린 근의 부호라 그래. 그럼 양근인지 음근인지는 어떻게 판단할 거냐? 그거는 좀 이따 설명해 줄게. 알겠지? 그래서 얘는 양수인지 음수인지 물어보는 거야. 그럼 세 번째 근의 분리라는 건 뭐냐면 조금 더 디테일해지는 거거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근의 판별이라는 건 양수인지 음수인지 다시 근의 부호라는 건 양수인지 음수인지 물어본 다음에 야 그럼 양수인지 음수인지 물어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근이 실근이니까 허근이니까? 실근이야. 왜? 허근은 부호가 없잖아. 허근은 양수 음수가 없잖아. 부호는 있지만 맞지? 양수 음수는 없는 거잖아. 그래서 양근인지 음근인지 물어본다는 것 자체가 실근이야. 그래서 실근 중에 양근 음근을 물어보는 거야. 그럼 근의 분리라는 건 뭐냐면 이 근이 3보다 큰지 이 근이 5보다 작은지 이 두 개의 근 사이에 1이 있는지 이런 거. 그러니까 점점 디테일해지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부호는 쉽게 말하면 0이라는 숫자보다 큰지 작은지를 물어보는 것 정도면 근의 분리는 특정한 숫자. 어떤 3보다 두 근이 커? 혹은 두 근 사이에 5가 있어? 아니면 두 근이 1과 5 사이에 있어? 이런 느낌으로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더 어렵지. 그치? 그래서 더 어려운 내용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래서 솔직히 얘가 제일 메인이야. 그래도 이 두 내용도 다 알고 있어야 되는데 뭐 근의 판별은 이미 알 테니까 따로 설명 안 하도록 하고요. 근의 부호라는 건 뭐냐면 어떤 2차 방정식 ax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는 이런 2차 방정식이 있을 때 그때 너네한테 어떤 두 근은 하나는 알파 하나는 베타라고 한번 해보자 이거야. 그때 너네한테 어떻게 얘기하냐면 다음 2차 방정식이 두 근이 모두 양수다. 혹은 두 근이 모두 음수다. 혹은 두 근의 부호가 서로 다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거야. 두 근이 모두 양수라고 하면 두 근이 모두 양수. 우린 무슨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냐면 3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돼. 일단 양수인지 음수인지 판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뭐라는 거야? 실근이야. 그래서 판별 D는 어때야 되냐? 0보다 커야 되는데 여기서 잠깐 두 근이 모두 양수라고 하잖아? 그럼 크거나 같다야. 근데 만약에 서로 다른 두 근이 모두 양수라고 하잖아? 그럼 이거 빼야 돼. 무슨 차이인지 이해가지? 그치? 두 근이 모두 양수라고 하면 두 근이 같을 수도 있는 거고 서로 다른 두 근이 모두 양수다라고 하면 당연히 달라야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그 말이 있냐 없냐 차이인데 그냥 편하게 일단 이렇게 쓸게. 이렇게 쓸게 일단. 그 다음 두 번째 두 근이 모두 양수면 두 근의 합을 하면 당연히 얼마가 나와야 돼? 양수가 나와야 돼. 두 근의 곱을 하면 당연히 뭐가 나와야 돼? 양수가 나와야 돼. 되게 별거 없지? 그래서 요거 3개 확인하면 된다. 알겠지? 두 근이 모두 양수라는 건 판별식 일단 당연히 실근 가져야 되고요. 당연히 더해서도 양수여야 되고요. 곱해서도 양수여야 된다. 그럼 당연히 두 근이 모두 음수라는 건 뭐겠어? 판별식 D는 어때야 돼? 걔도 0보다 크거나 같아야지. 왜 0보다 왜 작아? 그치? 두 근이 모두 음수도 어쨌든 실근이니까 판별 D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그치? 그럼 두 근의 합은? 그거는 음수인 거지. 왜? 음수인 두 근을 더했는데 어떻게 해? 양수가 나와. 당연히 음수인 거지. 그럼 두 근의 곱은? 그치? 양수가 돼야지. 왜? 음수인 두 개를 곱하면 양수가 될 테니까. 맞지? 이런 내용이 나와있다. 그 다음 마지막 두 근의 부호가 다르다. 두 근의 부호가 다르면 판별 D는 어때야 돼? 일단 부호가 존재한다는 소리니까 판별 D는 0보다 얘는 무조건 크답니다. 왜 무조건 크다야? 왜 무조건 크다야? 왜 무조건 크달까?
아, 왜 무조건 크다야? 생각 좀 해봐. 두근의 부호가 다르대. 그래, 두근의 부호가 다른데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어. 그치? 당연히 서로 다를 것 같기 때문에 이거야. 그치? 그럼 두근의 합은? 그치? 모른다라고 해야 돼. 이건 모르는 거야. 왜? 5랑 마이너스 1이랑 더하면 뭐? 마이너스 1이랑 더하면 누가 더 큰데? 얘가 양수 나올 거 아니야. 근데 마이너스 5랑 2랑 더하면 뭔데? 음수 나올 거 아니야. 모르는 거잖아. 그래서 두근의 합은 몰라. 근데 두근의 곱은 반드시 얼마야, 선아야? 음수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걸 확인하면 되는데 사실상 이 두근의 부호가 서로 다르다고 할 때는 얘는 사실 굳이 확인 안 해도 돼. 왜냐? 얘만 만족하잖아? 그럼 자동적으로 두근의 판배의 t가 0보다 커. 왜 그러냐면 우리 판배의 t를 뭐라고 써? 기호로? 저기서 2차 방정식에서 판배의 t를 뭐라고 써? b제곱 마이너스 4ac b제곱 마이너스 4ac. 그럼 생각해봐. 야, b제곱이라는 건 당연히 0보다 크거나 같지. 그치? 근데 만약에 이 두근의 곱 공식이 뭐야? a분의 c. a분의 c가 음수라는 건 a랑 c랑 부호가 어떻다라는 거야? 다르다. 야, 그럼 곱해도 음수지. 그럼 마이너스 4ac는 뭐야? 양수지. 그럼 뭐야?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에다 0보다 큰 걸 더했다? 얘는 반드시 0보다 클 수밖에 없어. 사실 얘만 확인하면 굳이 얘는 확인 안 해도 돼. 근데 확인해도 돼. 근데 굳이 확인 안 해도 된다. 그래서 이 내용이 나와 있는 거 문제를 좀 볼게. 너 이제 앉아. 졸지 마. 뒤에 안 보이는데 너. 20번. 자, 이거야. 다음 2차 방정식의 두근이 모두 음수일 때 이렇게 나왔어. 그때 m값의 범위를 구해달래. 2차 방정식의 두근이 모두 음수다. 2차 방정식의 두근이 모두 양수다. 2차 방정식의 두근의 부호가 서로 다르다. 이게 뭐야? 근의 부호. 근의 부호 문제가 나오면 세 가지를 물어본다 했어. 첫 번째 뭐였냐면 왜 그러냐? 판별식. 두 번째 뭐였냐면 두근의 합. 세 번째 뭐였냐면 두근의 곱. 요거 세 가지를 기본적으로 물어보는 거야. 그럼 가볼게. 두근이 모두 음수라는 건 판별식 D는 어때야 된다?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왜? 서로 다른 두근이란 말 없잖아. 그 다음 두 번째, 두근의 합은 어때야 된다? 음수여야 된다. 두근이 모두 음수니까. 세 번째, 두근의 곱은 뭐 해야 된다? 양수여야 된다.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만족해야 돼. 야, 만약에 얘랑만 만족해버리면 두근이 모두 양수인 경우도 나올 수도 있잖아. 그래서 세 개를 모두 다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를 구해야 돼. 그래서 얘부터 먼저 풀어보면 판배 D 구하면 짝송 쓸 수 있네. 그럼 뭐야? B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되는 거네. 그럼 얘는 M제곱 마이너스 3M 마이너스 안 돼. 그게 어때야 된다고?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대. 그치? 인수분해 돼 안 돼? 4 하나 1 하나 여기 마이너스죠? 그럼 경계가 마이너스 1하고 4니까 크다니까 바깥쪽이라서 뭐야? M값은 마이너스 1보다는 작고 또는 M값은 4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야. 두 번째, 두근의 합은 어떻게 돼? 공식. 두근의 합 공식 뭐야? 마이너스 A분의 B. 그래서 뭐야? 마이너스 A분의 B 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얘가 어때야 되냐면 음수해야 되는데 두근의 합은. 양쪽을 마이너스 나누면 부등호 방향 바뀌죠 이렇게. 그럼 M은 뭐보다 커? 1보다 크다. 이게 두 번째. 세 번째, 두근의 곱은 뭐야? 공식. A분의 C니까 뭐야? M 플러스 5인데 그건 뭐야? 양수. 그럼 M은 뭐보다 커? 마이너스 5보다 크다. 그래서 이 세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걸 찾아줘야 돼. 그래서 그림을 그려. 마이너스 1, 4. 마이너스 5도 있네. 마이너스 5 이렇게. 그럼 자, 얘부터 먼저 그려보면 얘는 마이너스 1보다는 작거나 같고요. 4보다는 크거나 같다. 얘는 뭐야? 1보다는 크다. 얘는 뭐야? 마이너스 5보다는 크다. 그래서 이 세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순간은 어디밖에 없어? 여기밖에 없는 거지. 답은 뭐가 되는 거야? M값은 4보다 크거나 같다. 여기 색칠이 되어 있으니까. 이게 답인 거야. 되게 어려운 게 그 세 가지 경우를 구해야 된다는 게 되게 귀찮고 그 세 개의 공통범위를 찾아야 되는 게 되게 번거로운 거야. 알겠지? 근데 딱 기억만 하면 돼. 뭐만 확인하면 된다고? 세 가지? 판별식이랑 합이랑 곱만 확인하면 된다. 이 느낌인 거야. 알겠지? 요걸 좀 기억을 해줘야 돼. 알겠지? 돌아가서 다시 마지막 이제 근의 분리라는 게 남았는데 이 근의 분리라는 건 뭐냐면 아까 말했다시피 뭔가 좀 더 디테일해지는 거라 했어. 2차 방정식의 두근이 양수다 음수다 수준이 아니라 2차 방정식의 두근. 어떤 2차 방정식?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는 이런 2차 방정식이 있을 때 그거의 한근,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그때 두근이 뭐 p보다 크다. 두근이 뭐 p보다 작다.
두근 사이에 P가 있다. 그럼 두근이 PQ 사이에 있다. 이런 느낌이거든. 세 가지로 나눠지긴 하는데 다 보여주긴 할게. 자, 두근이 P보다 작다. 요거. 두 번째, 두근 사이에 P가 있다. 세 번째, 두근이 P와 Q 사이에 있다. 요거야. 자, 요 문제는 있잖아. 그림을 좀 꼭 그려가면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근의 부호는 솔직히 말하면 두근의 합은 양수겠지, 두근의 곱은 음수겠지, 이게 예상이 되는데 이 근의 분리는 웬만하면 그림을 좀 그려. 나도 그냥 절대 외워서 안 하거든. 딱 외우라는 거 내가 좀 이따 뭐라고 할 거야. 파남축이라고. 그것만 딱 외우고 그림을 그릴 거야. 무슨 말인지 보여줄게. 잘 봐. 다음 2차 방정식에 두근이 존재하는데 두근이 모두 P보다 작다라는 건 어떤 느낌이 돼야 되냐면 요 2차 방정식을 함수로 해석해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고 걔가 두근이 존재하니까 X축이랑 교점이 생길 거야. 그치? 그때 그 두근이 P보다 작다라는 건 두근 여기가 하나가 알파 하나가 베타면 P는 요쯤에 있어야 된다 이 그림이야. 요렇게. 그래서 이 그림을 그려놓고 시작할 거야. 아, 두근이 뭐보다 작아. 혹은 두근 사이에 P가 있어 그럼 P 여기다 그리겠지. 두근이 PQ 사이에 있어 그럼 이렇게 그리라고. 알겠지? 요 그림을 그려놓고 시작할 거고 얘는 세 가지, 얘도 똑같이 세 가지로 확인할 건데 뭘 확인할 거냐? 얘는 함축을 확인할 거야. 판함축. 판함축 이 세 가지를 확인하면 된다 생각해주면 돼. 그럼 판이 뭘까? 판이 뭘 것 같아? 그치, 판별식 그대로입니다. 판별식. 두 번째, 함은 뭘 것 같아? 함수값을 구할 겁니다. 함수값. 자, 축은 뭐야? 축의 방정식을 확인한다. 그치? 느낌이 오지, 그치? 요 세 가지를 확인해야 돼. 왜 이 세 가지를 확인해야 되는지를 또 알려줄게. 잘 봐. 자, 무슨 말이냐? 잘 봐. 요 2차 방정식이 이렇게 있어. 얘가 두근이 존재한대. 그치? 근데 두근이 모두 P보다 작다는 느낌이 나오면 이 그림을 그려놓고 이거 세 개를 확인할 거라고. 일단 첫 번째, 왜 그러냐? 두근이 뭐 P보다 작다, 크다 이런 얘기를 하려면 두근이 존재는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럼 두근이 존재하려면 당연히 판별의 D는 어때야 돼? 0보다 커야 돼. 근데 같아도 돼, 안 돼? 되는 거야. 되지. 왜? 두근이 모두 P보다 작다 했지 서로 다른 두근이 이런 말 없잖아. 그치?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럼 두 번째, 함수값은 뭘 얘기하는 거냐? 내가 얘를 함수로 해석한다 그랬잖아. 함수로. 얘가 요식이야. y는 fx,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요걸 함수로 해석했을 때 요 함수에다가 P라는 값을 집어넣잖아? 그럼 요 점의 좌표가 뭐가 되는 거야? P, FP가 되는 거지. 그지? 요게 fx라고 하면 그 FP는 반드시 있잖아. 그게 함수값인데 그 FP는 반드시 양수가 돼야 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두근 사이에 P가 여기 있잖아? 그럼 P를 집어넣으면 함수값이 여기 나오겠지? 그럼 이 함수값의 Y값은 X축 아래에 있으니까 음수일 거라고. 근데 만약에 P가 여기 있으면 함수에다 집어넣으면 그 함수값은 뭐가 나와야 돼? 양수가 나와야 돼. 그래서 P가 어디 있는지를 예상할 수 있는 거야, 이거 가지고. 오케이? 근데 이것만 확인하면 또 안 되는 게 축의 방정식까지 확인해야 돼. 축의 방정식 공식은 뭐야? 마이너스 2a분의 b인데 그게 어때야 되냐? 마이너스 2a분의 b 축이 난 두근이 P보다 작다 했으니까 요 느낌이 나와야 돼. 요 세 가지를 모두 확인해서 공통범위 찾아야 돼. 왜 그런지 잘 생각해봐. 너무 당연해. 첫 번째, 내가 만약에 얘를 확인 안 해. 만약에 얘를 확인 안 하면 두 근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허근이 존재할 수 있잖아. 허근은 뭐보다 작다 크다를 얘기 못 하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확인해야 되는 거 첫 번째. 두 번째, 얘를 확인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함수값을 만약에 확인을 안 했어. 그럼 만약에 축이 잘 생각해봐. 2차 함수가 이렇게 생겼어. 두 근이 존재해. 축도 P보다 왼쪽에 있어. 축도 P보다 왼쪽에 있어. 근데 이러면 두 근 사이에 P가 있는 거지. 두 근이 P보다 작다가 아니잖아. 그치? 그래서 이 함수값도 당연히 확인해야 돼. P가 여기 있는지 바깥에 있는지 확인해야 되니까. 오케이? 세 번째, 얘도 너무 당연히 확인해야 되는 게 내가 만약에 축의 방정식 확인 안 하고 요것만 확인하면 P가 여기 있을 수도 있지만 여기 있을 수도 있거든. 얘도 두 근이 존재하면서 FP 값이 양수거든. 그치? 그럼 얘는 두 근이 P보다 크다지 P보다 작다가 아니잖아. 그치? 그래서 그것까지 확인하려면 축도 확인해야 된다 이거지.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몽땅 확인해서 이 세 개의 공통범위를 찾아줘야 된다. 알겠지? 요게 첫 번째 유형. 알겠지? 그래서 두 근이 모두 P보다 작다. 만약에 P보다 크다면 P가 어디 있겠어? 이쪽으로 간 다음에 판별식, 함수값, 축의 방정식 세 가지를 확인하면 된다 이거야.
자, 이어서 요거부터 가볼게. 두근이 PQ 사이에 있다. 두근이 PQ 사이에 있다도 마찬가지로 그림을 그려봐. 아, 얘가 두근이 존재해야 돼. 두근이 어떤 P랑 Q 사이에 있어야 된대. 이렇게. 그러면서 얘도 마찬가지로 세 가지 딱 확인하면 돼. 뭐 확인하면 돼? 파남축이라고 기억해. 파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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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지? 뭐라고 선아야? 파남축이 뭐의 줄임말인데? 판별식, 함수값, 축의 방정식. 그럼 첫 번째 판별식 D는 어때야 돼? 판별 D는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렇지, 좋아. 판별 D는 0보다 크거나 같다. 두 번째 함수값은 뭘 확인해야 될까? FP랑 FQ도 확인해야 돼. 그래서 FP랑 FQ는 어때야 돼? 둘 다 양수여야 돼. 그지? 세 번째 뭐 확인해야 돼? 축의 방정식 공식이 뭐야? 마이너스 2a분의 b가 어때야 되겠어? p보단 크고요, q보단 작아야 돼. 요 사이에 있어야 돼. 요거 확인하면 돼. 그러니까 그림만 그리면 해석을 못 할 수는 없어. 그림만 그리고 아 파남축 확인해야지만 하면 다 해석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그림 제발 그리고 아 파남축 확인해야 돼. 요것만 기억해. 알겠지? 세 번째 두근 사이에 p가 있다. 얘가 제일 특이한데 두근 사이에 p가 있다는 건 어떤 느낌이냐면 또 이런 느낌이지. 이런 느낌. 그지? 두근 사이에 P가 있다는 것도 이런 느낌이야.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세 가지 뭐 확인한다? 파남축 확인한다. 첫 번째, 판별식 D는 어때야 돼, 서연아? 판별 D가 0보다 크거나 크기만 해도 됩니다. 같지 않아도 돼. 왜? 아니, 같으면 안 돼. 왜? 두근 사이에 P가 있는데 두근이 같아질 수가 없어. 그지? 그래서 얘는 무조건 판별 D가 0보다 크다야. 오케이? 두 번째, 뭐 확인해? 함수값 확인하는데 함수값 어떻게 돼야 돼, 얘들이나? FP는 음수가 돼야죠. 왜 음수가 돼야 되는 거야? 요 함수에다가 P를 집어넣는데 어떻게 양수가 나와? 생각을 하고 얘기해, 진짜 제발. 물어보면 그때 주변 찾아가지고 답 얘기하려고 하지 말고 생각 좀 해, 알겠지? 생각해야 될 거 아니야. 머리를 써야지 이게 활성이 되지, 그치? 판별 FP는 뭐가 돼야 돼? 음수가 돼야 되는데 FP는. 그치? 그 다음 축의 방정식은? 축의 방정식은 어떻게 돼야 돼? 축의 방정식은 여기 있어, 여기 있어? 그럼 모르지. 두근 사이에 P가 있는 거. 그래서 그건 확인 안 해도 돼. 그래서 얘네 둘만 확인하면 돼. 근데 있잖아, 사실 얘 확인하잖아. 또 얘도 얘 확인 안 해도 돼. 얘 확인하면 얘 확인 안 해도 된다. 왜 확인 안 해도 될까? 생각을 해봐. X축보다 아래에 있는 부분이 하나라도 존재하면 X축이랑 교점이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 두 개 생길 수밖에 없어. X축보다 아래에 있는 부분이 한 점이라도 X축 밑으로 내려가는 순간 2차 함수는 X축과의 교점이 적어도 두 개는 생길 수밖에 없어. 그지? 그렇기 때문에 요것만 확인해도 된다. 알겠지? 요거까지 기억을 해주면 된다. 근데 요거는 쌤 왜 아볼일 때만 보여줍니까? 위볼이면 어떡하죠? 그럼 양쪽에다 뭐 하면 돼 또? 마이너스 곱해놓고 시작하면 돼. 알겠지?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된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근의 분리라고 한다. 이것도 문제를 좀 볼게. 얘들아 생각을 좀 해봐. 너네 혹시 챗GPT 쓰니? 너네 챗GPT 니네 AI 뭐 쓰는 거 있어? 친구들 AI 뭐 써? 얼굴 합성한다고? 친구 어떻게 얼굴 합성해? 친구들 얼굴 어떻게 요즘 그거 막아놨던데? 요즘 막 딥페이크 그거 때문에 얼굴 다 막아놨을 텐데 그거 어떻게 합성해? 하는 게 있어? 너네 뭐 쓰는 거 있어, AI? 너네 학생들은 잘 안 쓰나? 써? 그럼 뭐 할 때 써? 너 챗GPT한테 이거 문제 풀어달라고 해본 적 있어? 있어? 너 있을 것 같은데? 너 있지? 그러니까 애들이 다 바보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어떤 사람이 내가 어떤 유튜브를 또 보다가 내가 유튜브를 진짜 많이 보는데 어떤 유튜브를 보다가 어떤 사람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AI를 활용하려면 생각을 하지 말고 그냥 질문을 하면 된대. 그래서 글로 쓰는 것보단 말로 하래. 그냥 내가 이 문제 풀어야 돼 라고 하면 알아서 풀어줄 거래. 나 이거 문제 풀어야 되니까 이걸 이렇게 해서 이거 하면 답이 뭔지 알려줘가 아니라 나 이거 풀어야 돼 하면 풀어줄 거래. 그러니까 그 생각하는 방식도 내가 결정할 필요가 없대.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것만 얘기하면 해줄 거래. 괜히 막 검색 엔진처럼 나 센 문제가 어떤지 보고 싶어 라고 검색할 필요 없이
나 이거 숙제해야 돼 라고 하면 해줄 거래. 사진 찍어서 보여주면. 그러니까 애들이 생각을 더 안 하게 되는 거 아닐까 그거는? 진짜? 얘기했나? 그럴 거야? 지금 아까 내가 그거잖아. 너 지금 아까 내가 딱 물어보니까 솔직히 내가 야 이거 양수야 물어봤어. 너 주변에 여기도 양수여서 그냥 양수라고 얘기했지. 그지? 맞잖아. 뭘 아니야. 생각 안 하고 그냥 여기도 양수네. 요것도 양수였네. 얘도 양수겠지 하고 양수라고 얘기했지. 그치? 네 눈빛이 딱 네 눈이 여기 한번 왔다가 여기 한번 갔다가 대답했어. 그치? 아 좀 생각을 좀 해 얘들아. 머리를 좀 써야 니네가 발전할 거 아니야. 응? 머리를 왜 이렇게 안 쓰냐? 응? 근데 진짜 근데 챗GPT한테 문제 풀어달라고 하니까 문제 진짜 기가 막히게 풀더라고. 기가 막히게 풀긴 하는데 못 푸는 문제가 없긴 하거든. 근데 풀이가 그렇게 좋은 풀이는 아닌 것 같아. 막 되게 식도 막 되게 장황하고 막 이런데 걔는 이제 한국화돼 있지 않았겠지. 그지? 적당히 물어봐 알겠지? 알겠냐고. 물어는 볼 건가 보네. 나한테 물어봐 알겠지? 내가 알려줄게. 다음 보면 나한테 카톡 해보면 내가 다 알려줄게. 다음 보면 2차 방향 조놈의 두근이 모두 1보다 작을 때. 자, 나왔네. 두근이 뭐보다 작다 라고 하면 이거 근의 부호야 근의 분리야? 근의 분리. 그럼 근의 분리라고 하면 일단 우리 뭐 할 거냐면 그림을 좀 대충 그려봐. 아, 아래로 블록한 저 함수가 두근이 모두 1보다 작아야 돼. 이런 느낌이네. 그지? 그 다음 세 가지 뭐 확인한다 그랬지? 판함수. 그치? 판함수. 판별식 D는 어때야 돼? 일단 첫 번째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맞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두 번째 함수값은 F1은 어때야 돼? 예그리나 F1은 어때야 돼? 와 진짜 너 또 생각을 안 한 거야. 너 솔직히 이번엔 그럼 음수겠지라고 했지 너 머릿속으로. 그치? 그럼 왜 음수인데? 왜 음수인지를 얘기해봐 그럼. 너 왜 음수라고 생각했어? 이번에 음수겠지라고 생각했잖아 솔직히. 내가 더 정확하지. 그치? AI보다. 맞잖아. 이번 왜 음수인데? 도대체 왜 음수인지 얘기해봐. 왜 음수야? 그러니까 이번에 왠지 음수다 해서 찍은 거 맞네. 그치? 얘는 왜 양수여야 돼, 지수야? F. 아니, 솔직히 왜 양수라, 왜 음수다 이것도 얘기하는 게 말이 안 돼. 너무 당연한 거야. 이 함수를 내가 fx라고 하면 그 fx에 1을 집어넣으면 여기 점 나올 거 아니야. 여기 x는 1이고 얘가 x는 0이고 x는 마이너스 1이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걸 거 아니야. 그럼 x는 1이라는 점을 집어넣으면 여기가 1,f1이겠지. 그치? 그럼 지금 요 점은 x축 위에 있는 점이잖아. 그럼 그 f1은 양수야, 음수야? 양수잖아. 야, 얘가 1,2라고 하면 말이 돼? 이 점이 만약에 1,2라고 하면 말이 될까 안 될까? 말 될 수도 있잖아. 근데 얘가 1,-2라는 건 말이 되냐 안 되냐? 어떻게 마이너스 1은 x축 아래에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x축 위에 있는 놈은 당연히 양수겠지 라고 생각하면 얘 양수겠지. 양수겠지. 그지? 세 번째 뭐 확인해야 된다고? 판함축. 축의방정식 공식이 뭐야? 마이너스 2a분의 b가 뭐 해야 된다? 1보다 왼쪽에 있어야 된다. 얘는 두근이 1보다 작다 했으니까. 이 세 가지를 확인해야 된다. 그래서 판별식부터 구할게. 그럼 짝수 공식 써도 되나? 그럼 얼마야? k제곱 마이너스 ac 하니까 요거 요렇게 되네. 그지? 다시 하면 k제곱 플러스 k 마이너스 2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인수분해가 2 하나 1 하나인데 너 마이너스 이렇게 되네. 그지? 그럼 경계는 마이너스 2하고 1이니까 뭐야? k는 마이너스 2보단 작고 또는 k는 1보단 크다 이렇게 되는 거지. 두 번째 f1은 어떻게 돼? f1 저 함수에다 저 식에다 1 집어넣으면 얼마야? 1 마이너스 2k 플러스 2 마이너스 k인가? 다시 하면 마이너스 3k 플러스 3이 양수여야 되는 거네. 3k 넘어가면 3k는 작은 거니까 이렇게 될 거고 k는 1보다 작다 이렇게 된다. 세 번째 마이너스 2a분의 b 축의방정식 공식 얼마? 마이너스 2a분의 b 이렇게 되는 거네. 요거 지워지고 약분되니까 k가 1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네. 그래서 요 세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거니까 그림 그려. 마이너스 2 1 마이너스 2보다는 작거나 같고요 1보다는 크거나 같다. 얘는 1보다는 작다.
얘는 얘도 1보다 똑같네. 그럼 어디야? 여기 부분이겠네. 그래서 K는 뭐야?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 요게 답인 거네. 이렇게 풀어주는 거. 알겠지? 이런 느낌으로 풀어주면 된다. 자, 가보자. 4차 방정식 요놈이 서로 다른 내시근을 가질 때. 자, 얘도 지금 보면 이 근의 부호, 근의 분리 내용이긴 한데 조금 다른 문제야. 잘 봐봐. 좀 헷갈려. 다음 4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4개의 실근을 가져야 된대. 근데 이 4차 방정식을 보면 뭐가 느껴져? 좀 느껴지는 게 있어야 돼. 이 4차 방정식을 보면 좀 느껴지는 게 있니? 야, 너네는 이거 M 잘 보이냐? 앞에서? 잘 안 보여? 햇빛 때문에? 아, 저 햇빛 좀 존나 마음에 안 드네. 그러니까 얘 하여튼 뭐가 느껴져? 뭐라고? 보기차식. X제곱 T로 치환하는 거 보기차식 똑같은 말이야. X제곱을 T로 치환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야 돼. 그럼 얘를 T로 치환하면 어떻게 돼? 얘는 T제곱에 플러스 MT 마이너스 M 플러스 3은 0 이렇게 될 거야. 그지? 그래서 얘가 뭔지 모르겠는데 인수분해가 지금 된지 안 된지 잘 모르겠는데 만약에 요게 T에 관한 2차 방정식이니까 T 값이 예를 들어 뭔가 하나 알파 하나 베타가 나왔다고 해보자. 집중해봐. 그럼 T가 알파 또는 베타가 나왔어. 근데 내가 궁금한 건 T 값이야? 아니지. 뭐 값이야? X 값이잖아. 그럼 T가 알파고 T가 베타일 때 X 값은 뭐라고 하면 되겠어? 루트 알파 베타인데 루트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되는 거지. 맞지? 이렇게. 그런 느낌이 될 거라고. 맞지? 그럼 잘 생각해봐. 요게 서로 다른 4개의 실근을 가지려면 일단 애초에 알파랑 베타는 어때야 돼? 서로 달라야 돼. 그치? 그러면서 이 알파 베타의 근이 서로 다르면서 알파가 예를 들어 1이고 얘가 3이라고 해봐. 그럼 x는 뭐 나오는 거야? 뿔마 1과 뿔마 루트 3이 나오는 거잖아. 그럼 4개씩은 나오는 거 맞네, 서로 다른. 근데 얘가 마이너스라고 3 나오면 x제곱이 마이너스 1 되는 x값 뭔데? i잖아, i 허근. 맞지? 그럼 걔는 실근이라고 할 수 없지. 그럼 무슨 얘기를 해주는 거야? 얘는 쟤를 t로 치환했을 때 요 식에 이 알파 베타가 서로 다르면서 뭐여야 돼? 두 근이? 양수여야 돼. 이거 무슨 문제야? 근의 부호 문제야. 그럼 여기서 뭘 확인해야 된다? 요 식에? 두 근이 모두 양수다. 그럼 뭘 확인해? 판별의 d가 0보다 크다. 왜? 같으면 안 된대. 서로 다른 일에. 그 다음 또 두 근의 합은? 양수. 그치? 두 근의 곱은? 양수. 요걸 확인해서 여기서 m값의 범위를 찾아주면 된다. 알겠지? 이런 내용이다. 아마 이게 끝일 건데 대표 문제 안 풀어준 거 쭉 더 풀어줄게. 자, 요거는 2차 방정식 근의 허근을 갖도록. 이거는 왜 나왔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전 단원에서 아마 그 2차 방정식의 실근 허근 배웠을 때 판별 t가 0보다 작다 하면 그 부등식이 1차식밖에 안 나왔을 거야. 1차 부등식밖에 못 풀었을 때. 근데 이건 2차 부등식 풀라는 거거든. 근데 똑같아. 그냥 허근을 갖는다라고 하면 니네 뭐 하긴 해? 판별 t가 0보다 작다 하면 판별 d 구하면 어떻게 돼? 짝수공식 쓸 수 있죠? a-1의 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되는 거지. 얘가 0보다 작다. 이거 풀어달래. 그럼 전개하면 뭐야 얘는?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 플러스 4a제곱 마이너스 8 이렇게 된다. 얘는 뭐야? 5a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7은 0보다 작다. 인수분해 돼? 안 돼? 5 하나 1 하나 7 하나 1 하나인데 여기 마이너스인 거지. 그럼 전개가 뭐야? 5분의 7하고 마이너스 1이다. 그래서 마이너스 1부터 5분의 7이다. 이렇게 된다. 이렇게. 여기다. 그래서 만족하는 정수 A값이야. 다음 세변의 길이가 요거인 삼각형이 둔각삼각형이 되도록. 삼각형이 둔각삼각형이 될 조건이 뭘까? 너는 직각삼각형이 어떻게 되는 거냐?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여기가 C면 공식이 뭐야? 직각삼각형 결정 조건.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C제곱. 요게 뭐야? 직각인 거지. 그럼 둔각은 어떻게 되는 거냐? 이 직각보다 커지면 둔각이지. 요 각도가 커지려면 A, B, C 중에 누가 더 길어지면 좋을까, 지수야? C가 더 길어지면 좋다. C가 더 길어지면 얘가 둔각이 될 거라고. 그치? 그래서 요게 둔각을 나타내는 기호야. 아, 이걸 만족하면 둔각인 거야. 그럼 여기서 가장 긴 변이 누군데? 항상 요 혼자 있는 놈은 가장 긴 변이야. 가장 긴 변이 누구야? 2x. 그럼 얘는 2x 플러스 1의 제곱이 2x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x제곱보다는 크다. 요거 한번 풀고 요것만 풀면 x 범위가 나오는데 그럼 답이 아닐 거야. 왜 아니냐? 여기 전개해보자. 전개하면 어떻게 돼? 4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 플러스 x제곱은
여기는 4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1 이렇게 된다. 그럼 여기 4x제곱 이렇게 지워도 되죠? 그럼 x제곱 여기 하나 있고 요거 플러스 4x 넘어가면 마이너스 8x 될 거고 1은 그냥 사라지네. 이렇게. 얘가 이렇게 되는 거네. 그럼 얘가 x랑 x-8로 묶으면 0보다 작다는데 그럼 x값 범위는 0보다 크고 8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이게 답이냐 하면 답이 아니거든. 왜 아니냐면 삼각형은 기본적으로 어떤 조건이 있어. 삼각형의 변의 길이에 대한 기본적인 조건이 있거든. 그게 뭐였지? 가장 긴 변의 길이는 나머지 두 변의 길이 합보다는 어때야 돼? 짧아야 돼. 짧아야 돼. 넘어가면 x는 2보단 커야 돼서 요것도 만족하고 요것도 만족해야 되니까 답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걸 만족하는 자연수의 개수는 좀 줄어들 거야. 알겠지? 요거 확인해 줘야 돼. 활용이라서. 자, 이거 어떻게 푼다 그랬지? 이런 거 연립부등식 위에 있는 거 한번 풀고 아래에 있는 거 한번 풀면 된다 그래서 위에 있는 거는 가볍게 풀 수 있죠. 뭐야? x-6 하나 x-2 하나는 0보다 작거나 같다. x값 범위는 뭐야? 2보다 크고 6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지. 두 번째 밑에 있는 거는 인수분해가 되긴 되거든. a하고 1인데 마 이렇게 돼. 여기 a야 여기 a 이렇게.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면 x-a 하나 x-1 하나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된다. 그럼 경계는 뭐냐면 a하고 1이거든. 그지? 그럼 a가 커 1이 커? 몰라. 그러면 얘는 두 가지로 나눠. 아 이거일 수도 있고 이거일 수도 있다라고 일단 생각은 해놔. 일단 이렇게. 그 다음 그림을 그려보자. 자, 첫 번째. 자, 얘는 일단 확실하니까 얘부터 그려. 얘는 뭐부터 뭐까지? 2부터 6까지 해서 이렇게 간다. 두 번째, 얘 그림을 그릴 거거든. 그치? 근데 둘의 공통범위가 있어야 해가 존재할 거 아니야. 근데 만약에 1은 여기 있는데 A가 더 왼쪽이라서 이쪽으로 가면 돼, 안 돼? 그럼 공통범위가 없잖아. 말이 안 되지. 얘 안 되네. 무조건 얘겠네. 그럼 이제 여기서 오른쪽으로 올라갈 거고 언제 내려와야 돼? 해가 몇 개 돼야 된대? 3개만 갖고 내려와야 돼. 그럼 공통범위에 들어가는 첫 번째는 누구야? 2, 3, 4까지만 먹고 내려와야지. 누가? A가. A는 5보단 작아야겠네. 그래서 A는 4보단 크고 5보단 작아야 되는데 누구는 돼? 4는 돼. 5는 안 돼. 이게 답이다. 자, 이 연립부등식을 풀었더니 해가 이렇게 나왔대. 그때 A의 최대값을 구해줄래. 가볼게. 위에 있는 것도 먼저 풀면 어떻게 돼? 위에 있는 거. x-3 하나. x 플러스 1 하나는 0보다. x값 범위는 뭐야? 이렇게 되네. 두 번째 밑에 있는 거 풀면 어떻게 돼? x-2 하나. a 하나. 이거일 수도 있고 이거일 수도 있는 거지. 근데 다 보면 답이 이렇게 나왔네. 얘일까 얘일까? 위에 걸까 아래 걸까? 아 무조건 아래 거지. 왜? 2보다 작다가 있어야 되는데? 얘 제껴야지. 얘 제껴야지. 그지? 아 그럼 어떻게 생겨야 돼? 얘는 하나 마이너스 1부터 3까지가 이렇게 있고 얘는 뭐부터 뭐까지? 2부터 이렇게 가는데 잘 생각해봐. 마이너스 1보다 크고 2보다 작다는 답이 나오려면 A가 요 중간에 내려오면 안 돼. 그지? 그럼 어떻게 돼야 돼? A는? 넘어가야지. 그지? A가 마이너스 1보다 넘어가야지. 근데 뭐보단 커야 돼? 뭐보단 커야 될까, 자연아? 마이너스 2? 아니야. 쭉 가도 돼. 쭉 가도 상관없잖아. 쭉 가도 어쨌든 마이너스 1보다 크고 2보다 작다 아니야? 이것만 만족하면 되는 거야. 그치? 그럼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계속 얘기하는 거야. 등호 붙어, 안 붙어? 등호 붙어도 돼, 안 돼? 돼, 안 돼?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되는 거다. 생각해봐. A가 마이너스 1이 되는 순간을 생각해봐. 이렇게. 그래도 답은 마이너스 1부터 2까지잖아. 맞네. 그래서 A의 최대값은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푸는 거야. 답. 요거는 너네가 한번 해봐. 이건 할 수 있어. 충분히. 요거 갖게 활용. 다음 보면 가로의 길이가 이거고 세로의 길이가 이거인 이런 사각형이 있는데 그때 다음 그림과 같이 가로의 길이를 x만큼 줄이고 세로의 길이를 x만큼 늘려서 만든 넓이가 750 이상이 되도록. 그럼 뭐 하라는 거야? 가로의 길이 40을 x만큼 줄이고 세로의 길이 얼마? 25를 x만큼 늘려서 그 넓이가 어떻게 돼? 750 이상이 되도록 하는 요거 구해달래. 요거 2차 부등식 이거 풀어달라는 거죠. 전개하면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5 플러스 40이니까 플러스
15x 플러스 40 곱하기 25 하면 얼마냐? 1000인가 1000? 750. 다 오른쪽 넘겨가면 어떻게 돼? x제곱 마이너스 15x 1000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252 오른쪽 넘어간 게 작은 거지. 인수분해가 어떻게 돼? 25 곱하기 10인데 너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네. 그럼 경계는 마이너스 10부터 25니까 뭐야? 마이너스 10부터. 이게 답이겠네. 그지? 근데 사실 요거는 안 돼. 길이가 음수일 수는 없어. 근데 어쨌든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을 것 같아. 그치? 답 뭐야? 25다 이렇게 풀어주면 됩니다.